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사회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정보사회의 특성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우리가 2단원까지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도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문제도 함께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예시를 조금 들어보려고 해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 번역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 친구와 쉽게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다 정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그럼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진 거잖아요, 그죠? 또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으로 이동 시간에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은 출근을 할 때 잠을 잘 수도 있겠죠. 자,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종류의 옷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으로. 자, 또한 인간이 수행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서 인간에게는 다양한 직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이 일단 맛보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대로 된 주제죠. 정보사회와 정보기술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진 사회인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아야 해요. 정보 사회는 경제 및 사회, 문화 활동에서 정보의 생산, 공유,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 또는 사회 활동, 문화 활동에서 이 정보라는 것에 생산, 또 공유되는 것, 그리고 정보의 활용이 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를 우리는 정보사회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서 이 과목의 이름이 정보인 것도 이유가 있겠죠? 정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과목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란 사용자가 어떠한 활용 목적을 가지고 관찰 또는 측정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한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사회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뭐 정보의 홍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용자가 어떠한 그런 활용 목적을 가지고 관찰 또는 측정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한 사회를 우리는 그럼 정보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경제 및 사회, 문화활동에서 정보의 그 생산, 공유,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를 정보사회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트 정리하고 올게요.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보 사회라는 것과 정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정보 기술 또는 정보 통신 기술은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보 기술 또는 정보 통신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에는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등이 여기 정보 기술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보 기술이라는 것은 집, 학교, 회사 등, 그러니까 즉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 기술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고 해요.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보기술 혹은 정보통신기술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이러한 정보기술을 자신의 분야에 잘 사용을 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지겠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시는 겁니다. 이게 간단해요, 내용이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시면 그게 다 정보사회의 특성이에요. 오케이. 정보기술을 자신의 분야에 사용을 하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정보기술을 자신의 분야에 잘 활용을 하고 새로운 창의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리하고 윤택해지겠죠? 자, 그것들의 예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화 동작을 문자로 번역해주는 정보기술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열고 있다고 해요. 또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을 해서 만든 심야버스, 노선 또는 대중교통 환승 제도 등으로 사회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죠. 왜냐면 이 버스가 오려면 버스가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어느 정류장에 온다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수히 많은 정보를 예쁘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노선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외출 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하여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외출할 때 우리가 불 끄고 가스 밸브 잠그고 막 에어컨 끄고 선풍기 끄고 이런 모든 걸 있잖아요.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해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 또한 집과 나의 컴퓨터와의 나의 핸드폰, 스마트폰과의 정보의 교류로 인하여 내가 내 삶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윤택해진 예가 되겠죠. 자, 아까 앞에 얘기했던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동작을 문자로 번역해주는 정보기술 또한 이 일반인과 장애인이 서로 삶이 편리하고 동등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라면 기술의 발전, 정보의 발전, 정보 기술이 없었다면 소통하기가 힘들었겠죠. 청각장애인은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일반인은 그 수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수화 동작을 문자로 번역을 해주는 그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것 또한 일반인을 위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정보 기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정보사회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사용이 되었던 반복적인 작업, 그것에 사용되었던 컴퓨터는 이제 인터넷으로 사람과 사물이 서로 연결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생산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도구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러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다양한 분야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과거에는 컴퓨터가 단순 반복적인 작업만 이제 활용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현재가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과 사물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매개체가 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생산을 하며 그리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도구로 변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소프트웨어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요. 자동으로 처리해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동 처리. 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소프트웨어가 뭐 가전 일과 융합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의 음식은 이거입니다. 오늘의 추천 음식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시간으로 이 차량의 흐름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차량의 흐름을 분석해주는 실시간인 그거와 서로 교류를 해서 결합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따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처럼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중요해요. 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고, 오늘날 개인의 삶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소프트웨어의 예를 들 수 있는 것,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목표 지점까지 주행 환경을 인식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어떤 것만 하면 되냐면 목표 지점을 설정만 해주면 돼요. 우리 집으로 가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목표 지점까지 스스로 환경을 인식해서 움직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포인트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시간으로 차량의 흐름을 분석해서 교통혼잡을 줄일 수가 있다는 사실. 자, 다음은 로봇 저널리즘입니다. 로봇 저널리즘 한번 생각해볼까요? 인터넷상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한 후에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분류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자, 인터넷상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하여 분류하고 어떤 것을 각종 자료를 분류하고 의미를 해석해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빠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프로야구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터넷상의 각종 자료를 수집해요. 자,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요. 어떠한 자료들이 수집이 됐냐면 2020년 어떤 정보 야구에서 어떠한 팀이 소프트웨어 팀이 1등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류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자, 마지막 착용 스마트 기기가 있어요. 착용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를 옷 또는 시계 그리고 신발처럼 착용을 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그러면서 피부에 부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신체 변화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기기를 옷, 신발 또는 시계 이런데 부착을 합니다. 또는 착용을 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신체 변화의 데이터가 얻어질 거 아닙니까? 신체 변화 데이터 요것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 세 가지 내용을 알았을 때요. 그 착용 스마트 기기는 열량 소모량이나 운동 시간, 운동 거리 등을 측정해서 알려주니까 자신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땡땡님은 오늘 몇 칼로리를 소모하셨고 몇 시간 운동을 하셨으며 몇 킬로 정도 걸으셨습니다.
내 건강이 내가 얼마나 걸을 수 있고 얼마나 소모할 수 있고 얼마나 운동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는 예시를 함께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정과 학교와 사회 이런 범위 내에서 과학,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3D 프린터 같은 게 있어요. 각각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과학 분야에서는 실험을 직접 하지 않고도 빠르고 정확하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알려줘요. 자, CHAR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화학 반응을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화학 반응을 예측한 참 프로그램 덕분에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미디어 아트입니다. 사진, 영화, 컴퓨터 등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관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객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거대한 스크린에 꽃과 구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학관이나 박물관, 과학관을 생각해 보실까요? 과학관에 가보면요,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어떠한 그냥 화면일 뿐인데, 스크린일 뿐인데 우리가 터치를 하면은 거기에 내 닉네임이 뜨게 되고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원격으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색깔을 원하는 그림에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 자, 홀로그램입니다.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을 이용해서요. 영화 제작이나 의료, 건축, 자동차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 영화 제작은 뭔지 아시겠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고, 의료 부분에서는 이 되게 좀 민감한, 세심한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수술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3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로그램은 3D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리 이 부분에 돌려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수술하면 어디가 찔리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건축 같은 것도 내가 이러한 모양으로 쌓을 건데 겉보기에는 괜찮은지, 사용할 땐 괜찮은지 돌려가면서 3D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동차 설계도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활용이 될 수 있다. 홀로그램까지. 자, 그리고 3D 프린터입니다. 3차원 입체 모양을 인쇄하는 장치로 나만의 개성을 살린 맞춤형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등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기술 과정에서 했었죠. 3D 프린터 같은 걸로 뭘 만들었었냐요? 우리가 인공장기 같은 거를 만들었었죠. 인공장기. 그래서 맞춤형. 자, 3D는 무조건 맞춤형 제품입니다. 맞춤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3D 하면 뭐다? 맞춤형. 여러분 계속 연관을 하시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정리하였는지 간단하게 키워드만 해드릴게요. 과학 분야에서 배웠고요. 또 미디어 아트 부분에서도 확인을 했고, 홀로그램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터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정보사회와 정보기술, 그리고 정보사회에서의 그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중요성, 그러니까 정보사회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본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여기까지였고요. 우리가 마지막 내용 정리 확인 안 할 수 없겠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기술입니다. 정보기술은 언어 번역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으로 옷 입는 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거 정리할 수 있었고요. 정보란 사용자가 활용 목적을 가지고 관찰이나 측정 자료를 이제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한 것을 우리는 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사회라는 것은 경제사회 문화 활동에서 정보의 생산이나 공유, 활용 등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가 이제 정보사회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에서 정보의 생산이나 공유하는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보는 요거 아까 설명했었던 거. 자, 그리고 정보기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정보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등을 우리는 정보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집, 학교, 회사 등에서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갖다주는 것이 이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이다 라고 알았고요. 정보기술에서 자신의 분야에 사용을 하면요, 창의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삶과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질 거라는 것이죠. 자신의 분야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긍정적인 분야로 잘 사용을 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화 동작을 문제로 번역해주는 정보기술,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 버스 노선이나 대중교통 환승제도 같은 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집 제어하는 거 알아보았고요. 자, 컴퓨터입니다. 과거에 단순 반복적인 작업 활동을 하다가 현재 되면서 인터넷이 사람과 사물을 서로 연결을 해주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면서 빠르고 폭넓게 생산하고 공유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 바로 현대의 컴퓨터라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생깁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주면서 다양한 분야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고 오늘날 개인의 삶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운전자 없이도 목표 지점까지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해서 움직이는 그 자동차를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로봇 저널리즘입니다. 기사 스스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착용 스마트 기기. 우리의 걸은 거, 소모한 칼로리, 이런 거, 운동량 이런 거 다 해주는 거라고 했었죠. 자, 사물 인터넷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과 사람을 연결을 해서요. 수집한 그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물 인터넷. 그래서 LOT라고 합니다. Internet of Things라고 발음을 해요. 괜찮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그리고 정보사회 이런 거 봤고요. 옆에 이제 과학과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3D 프린터의 활용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아볼 거냐면 정보사회의 미래와 그 직업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직업적성 검사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해보면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 내용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꿀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